감사해요.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느 한 명한테 이 마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식들도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기들 살 길만 바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한 적이 있나. 에휴, 죄송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인 것 같고 참 주책맞게 제가 아저씨 붙잡고 이런저런 말이나 늘어놓고. 경비 아저씨의 응원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정작 괜찮지 않더라고요. 늘 외로웠고 쓸쓸했고 허전했죠. 시집장가간 아들, 딸 그저 눈치 살피느라 할 말도 못하고 살고 행여나 나 신경 쓰면서 힘들어할까 늘 괜찮은 척해야만 했던 과거들. 모든 게 복잡한 감정으로 터져나와 눈물이 와락 쏟아졌어요. 경비 아저씨는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티슈를 건네며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고 저희는 조금 특별한 사이가 되었는데 정말 특별한 친구 말이죠. 쉬는 날 데이트도 하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고 오랜만에 설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반찬도 많이 챙겨주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 나이에 남사스럽지만 조금 특별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가 되었죠. 친구들도 새 출발을 하려는 제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어요. 이제야 얼굴이 밝다. 너 요즘 얼굴이 얼마나 밝은 줄 아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보기 좋아. 안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 너랑 나이 차이도 딱이더만. 듣기로는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니. 내 친구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니까 나도 참 웃음이 난다. 그동안 얼마나 죽상이었어, 네가. 안 그래? 축하해. 이 행복 오래가길 바랄게. 알겠지? 고마워. 요즘은 그래도 활기차. 쉬는 날도 기다려지고 매일 혼자만 덩그러니 있다가 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더 만나보다 재혼해. 외로운 사람끼리 합치면 좋잖아. 그 사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이다 얘. 친구는 재혼을 추천했고 외롭게 늙어가지 말고 그냥 살림을 합치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야 들었지만 자식들의 눈치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재혼에 대해 고민만 하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저에게 재혼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책맞지만 참 많이 설레고 떨리더군요. 그리고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결혼합시다. 새 출발이요. 남은 생 고생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서로 위해가며 그냥 의지하고 살아요. 어때요? 사실 용기가 안 나요.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도 되고요. 제일 망설여져요.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절대 영옥 씨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 없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저를 믿어줘요. 앞날을 자신하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참 마음이 놓이고 든든했고 그렇게 저도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알려야 되는 소식이라 자식들을 집에 불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역시나 제가 얘기를 꺼내자 자식들은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보고 노망이 들렸다느니 이런 막말을 하면서 말하는데 속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고 본인들 필요할 때만 엄마였지 사실상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는 자식들이 제가 결정한 일에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엄마에게 막말을 해대며 이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치매 아니야? 누구랑 뭘 해? 꼴랑 경비 아저씨 하는 사람이랑 재혼을 하겠다고? 아, 진짜 노망났네, 이 아줌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엄마, 절대 안 돼. 무슨 재혼이야, 그 나이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제발. 추해 진짜. 그냥 조신하게 늙어가면 되지. 남자애 환장했어? 왜 남자랑 살려고 해?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아저씨 아무것도 없이 경비만 하는 것 같던데 골라도 꼭 어디 그런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엄마 집 하나 있으니까 몸만 들어와 살겠대요? 아, 기막혀 진짜.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엄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입 하나 느는 거예요. 알아요? 엄마만 개고생이라고. 아니, 우리도 고생이야. 둘 다 늙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안 사람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쯤에서 그만 헤어져요. 엄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잘 어울려. 알아? 그러니까 절대 재혼은 안 돼. 내가 니들한테 피해주니? 아니, 엄마가 재혼하는 게 너희한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해? 아, 너희 내 생각 한번 해준 적 있어?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잖아. 엄마 남은 인생도 니네 마음대로 할래? 엄마 인생? 그렇게 멋대로 살 거면 우릴 왜 낳았어? 우리가 싫대잖아. 어디 창피해서 내가 말할 수나 있어? 꼴랑 경비랑 눈 맞아서 우리 엄마 재혼한다고? 진짜 쪽팔린다, 엄마. 나이값 좀 해, 제발. 어쨌든 나랑 오빠는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늘 일 있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참나. 늙은 헛바람이 불어가지고 재혼은 무슨. 절대 안 돼. 딸과 아들의 말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 동 경비와 재혼한다는 내 말에 입 하나 는다며 경비초소에 가서 이것저것 던지고 부수었습니다. 정말 창피했고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이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른한테 이런 무례라뇨. 참 암담했죠. 박만식이 누구야? 썩 나와. 당신이 우리 순진한 엄마 홀렸지? 안 그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재혼한다고 할 리가 없잖아. 너 그만 못하니? 진짜 왜 그래? 엄마 망신 이렇게 줄 거야? 아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얼른 집에 가서 얘기해. 나요? 아, 진짜 이거 아주 못된 놈들이네. 지 엄마 행복 빌어주질 못한 망정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아, 이 아저씨, 내가 그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아예 작정하고 엄마 홀린 거라니까. 엄마가 속은 거라고. 아우, 답답해. 아들은 내 재혼할 상대를 보자마자
제 60평생 처음 본 광경을 연출하였죠. 딸은 몇 번 봤지만 아들은 제가 재혼할 사람을 처음 보았거든요. 경비 아저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을 하며 갑자기 죄송하다고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이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웬일인지 아들 녀석은 고분고분 무릎을 꿇고 듣더라고요. 제 아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정말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저조차 놀랐고 딸아이도 지 오빠에게 왜 그러냐며 화를 내었죠. 갑자기 오빠 왜 그래? 아니 아저씨가 우리 엄마 홀린 거잖아요. 경비면 경비답게 아파트 주민이 필요한 거나 해주면 될 것이지. 어디 여자를 꼬셔? 왜? 사별하고 집도 자가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앉혀달고 싶었어? 아주 웃기는 양반이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네요.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하실 분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정말로. 이런 곳에서 일할 사람 따로 있나? 이게 어때서? 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영옥 씨 아들이었구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래도 이런 추태는 정말 실망스럽네. 없이 살면 무시해도 되고 있이 살면 떠받들어야 되는 건가? 자네 이런 태도가 더욱더 실망이야. 알아? 경비가 뭐가 어떻다고? 참나, 인간이 먼저 돼야지. 본인들이 엄마를 얼마나 챙긴다고. 영옥 씨랑 만나면서 여러 번 느꼈지. 차라리 나처럼 자식이 없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엄마를 몰라? 참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재혼할 사람은 강남의 건물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알부자였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은 본인 회사의 주주를 보고 단번에 잘못했다 생각을 했던 거였고 저 역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은 놀라웠죠. 그리고 딸아이도 그 말을 듣자마자 금 눈이 똘망똘망해지더니 아까의 포악함은 온데간데 없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내 자식들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하필이면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쓸쓸한 것을. 마침 소일거리가 있다길래 한번 왔다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이제야 느끼는 중이지. 나도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이야. 혹시 내가 자네들 엄마 아파트 하나 있는 거 홀랑 가로챌까봐 걱정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본인들이 엄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나 있어? 못된 것들. 엄마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왜 관심 받고 싶지 않겠어? 안 그래? 지들 필요할 때만 엄마지. 여하튼 정말 기본도 안 된 자식들이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에게라도 언지를 주시지. 정말 몰랐어요. 그저 같은 처지인 줄 알았는데 저랑은 어울리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못 볼 꼴까지 보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혼하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추태를 부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어울리지 않다니. 엄마, 건물이 몇 채인 줄이나 알아? 방금 오빠 한 말 못 들었어?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기회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것. 니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알겠어? 당장 돌아가.
이제 엄마랑 연 끊고 살자. 필요할 때만 너희한테 엄마였지? 단 한 번이라도 너희가 먼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부 물은 적이나 있어? 그저 필요할 때만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속 시원하게 이제 여기서 연락하지 말고 살자꾸나. 너희도 성인이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돈 많은 아저씨 하나 물었다고 우리 버리는 거야? 아, 엄마가 어떻게 이래? 그리고 저 아저씨 자식도 없잖아. 그럼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 우리 차지 아니야? 엄마 머리 잘 써요. 우리 엄마 자식들이야. 웃기지 마. 아저씨 돈이 많던 없던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하자. 정말 힘들다. 너희랑 이런 대화하는 거 진절머리나. 이제 그만 나가. 아들과 딸아이는 경비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하자 태세 전환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 더욱더 이제 자식과는 절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염없이 실망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경비 아저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너무 미안했고 대놓고 돈을 노리는 자식들을 보여주는 마음이 참 창피스럽더라고요. 정말 수치스럽기도 했고요. 내가 당신 노후 책임질게요. 이제 자식들한테 더는 기대하지 말고 우리 둘이 친구처럼 평생 같이 살아요. 감사해요. 제 자식들이지만 정말 부끄럽네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저에게 정말 말동무도 해주시고 친구도 해주시고 솔직히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봅시다. 내 마음 절대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전 자식들과 절연했고 경비초소를 망가뜨린 손해배상과 아들에게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소장도 날렸어요. 아들은 돈을 갚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소송에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재혼을 하고 잘 살고 있으니 스멀스멀 자식들이 괜히 손주 손녀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아저씨라고 생각할 땐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이제는 부자라고 하니 그렇게 알랑방귀를 껴대는데 자식들을 보니 참 부끄럽기 그지없었죠. 재혼을 하고 바뀐 게 있다면 항상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를 먼저 살펴주는 친구가 있어서 행복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지? 정말 너무하네. 우리 엄마 자식이야. 핏줄. 어디 안 간다고. 내가 진짜 그런 아저씨였으면 결혼을 반대했겠어? 그러니까 이 문자 보는 대로 당장 연락 좀 해줘. 우리가 어떻게 인연을 끊겠어. 안 그래? 천륜인데.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아저씨 상가 자리 하나 비던데 거기에 우리 가게 하나 해볼까 하는데 말 좀 잘해줘요. 너희들 연락하지 마라. 이제 너희 앞가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마. 연락처도 바꿀 거니 이제 연락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앞가림 하고 살아. 해준 거 없는 엄마라 원망 많이 했잖니. 그러니 너희도 엄마 없는 셈 치고 살면 되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해준 거 없다고 원망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다신 연락하지 마.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저희의 연락은 끝이 났어요.
자식들과 연을 끊는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지금의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더더욱 제 자식들 때문에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이 나이의 주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참 행복하답니다. 이젠 우울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눈 떴을 때 오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이런 게 사람 사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리고 참 황혼의 신혼이랄까요? 늘 밥을 해도 맛있다고 해주고 꼭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저까지 구경시켜 주려는 그 마음에 항상 감동도 받곤 하죠. 삶이 다 내 뜻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라도 보고 있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청바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 70을 바라보니 지금 하루하루가 제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청바지